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 혹은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기상천외한 알러지를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태양 아래 모든 것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먹는 것, 접촉하고 만지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 특히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알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정 알러지입니다. 그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데요.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서 감정 알러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는 아주 우등생입니다. 명쾌한 최원장이 이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고 말할 때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인 알러지 세 가지 레벨을 다 고려한다고 했었죠. 그때 말하기를 물리적, 화학적 레벨의 알러지는 비교적 치료하기 쉬운데 알러지 치료가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감정 레벨 알러지가 빨리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쉽게 말해서 빵 먹고 허리 아프고 목뒤가 뻐근한 것, 빵 먹을 때마다 장벽이 상해서 혈변이 나오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것, 이런 종류의 알러지는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빵을 자주 먹던 시절에 마음의 상처가 빵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기는 왕따여서 친구들과 같이 밥을 못 먹고 혼자 숨어서 빵을 먹었다든가, 엄마가 가출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 집에 안 가고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밥 대신 빵을 먹었다든가, 그렇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빵이라는 매개체와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몸이 아프지만 그것은 사실상 몸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문제라고, 그것을 제가 빵에 대한 감정 레벨 알러지라고 불렀었죠. 자, 초반부터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감정 레벨 알러지가 아니라 감정 알러지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엄청 다르죠. 어떤 음식에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감정 그 자체에 대한 알러지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 감정에 대해서 불편한 것, 특정 감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 경우, 저는 그 감정에 알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라는 감정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들이라면 다 공포를 느낍니다. 무서울 만한 상황이라 무서운 것은 공포 알러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공포라는 감정에 예민해서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민감하게 공포감을 느끼고 언제나 공포에 시달리고 그 공포라는 감정을 휘둘려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러지도 있냐고요? 진단명은 다양할 수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이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공포감의 알러지가 있습니다. 공포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요. 공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감정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에 대한 예민 반응, 디프레션에 대한 알러지는 우울증 환자의 단골 감정이죠. 매일 우울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우울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고 좋은 일이 좋은 일로만 안 느껴져요. 새드니스, 슬픔 알러지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안 슬퍼해도 되는 각종 모든 것에 슬퍼합니다. 알러지 환자라면 엔자이어티, 불안감이나 염려에 알러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맨날 불안해? 왜 맨날 근심, 걱정, 염려를 달고 살아? 남들도 다 너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너만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야. 남들은 위로랍시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불안감에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오는 불안 알러지 환자라면 그렇게 위로할 일이 아닙니다. 땅콩을 먹으면 숨 막혀서 죽는데 왜 못 먹어?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자꾸 못 먹는다고 하지 말고 먹다가 보면 먹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낮은 자존감, 로우 셀프 이스팀에 알러지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과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 두 가지 종류가 모두 알러지 양성 반응으로 잡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낮고 가치 없게 여기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자존심을 밟히는 직업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받아왔던 경우에 이 바이알의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피하지 못하고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을 건드린 상태에서 욱하는 혈기와 화를 폭발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환자의 감정 알러지 반응은 극과 극으로 보여도 마음속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동일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화, 앵거 알러지, 수치심 알러지, 무기력 알러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감정 알러지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겠죠. 의외로 좋은 감정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알러지 없을 것 같나요? 감사라는 단어에 질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지금 내 상황이 감사를 할 상황인가? 이런 현실에 팔자주게 감사가 나오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감사하라고? 대책 없는 긍정주의잖아. 감사하기는 뭘 감사해? 멍청하게 감사하고 있지만 말고 얼른 네가 사고친 일이나 빨리 처리해. 네, 제가 과거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제가 감사 알러지가 심했거든요.
자, 이렇게 감정 알러지 이야기만 들쑤셔 놓으면 안 되죠. 특정 감정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을 파악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알러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공포감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 치료를 받으면 뇌가 공포감에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예전에는 공포스럽게 느꼈던 상황에서도 공포에 무덤덤하게 됩니다. 다른 감정과 비슷하게 견딜만 해진 것이죠. 저도 그렇게 감사 알러지를 치료했어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냐 하시는데, 비타민C 알러지 치료하는 것처럼 감정에 대한 샘플로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지 비타민C 알러지 치료 때에는 비타민C 샘플을 사용하고, 감정 치료 때는 특정한 감정이 발생할 때의 파장을 정보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우울증이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인지, 인생 자체가 귀찮고 무기력한 건지,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자기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건지, 본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원인과 정체는 아주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감정 상태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알러지 초진 환자분께 감정 알러지만 치료하십사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또한 뇌기능의 일부이며 뇌신경 전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뇌기능의 핵심적인 각종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없는데, 감정 자체만 문제가 심각한 알러지 환자는 제가 지금껏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담배, 약물 중독, 대인기피증, ADD, ADHD,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조현병 등을 치료할 때도 각종 기초 영양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자기 신체 분비물 등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우선 한 후에 특정 감정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알러지 검사 치료 가능한 감정 샘플 목록들입니다. 내가 아주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은 감정이 혹시 이 리스트에 있는지 한번 재미삼아서 찾아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